말씀 잘 보셨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복궁 청년대학생 여러분, 직군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기 전에 금주의 훈독 말씀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주보 함께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훈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우주의 법도에 따라서 변함없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그렇거니와 태양 자체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태양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의 수천억 배나 되는 광대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성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대우주라고 합니다. 반경만 해도 수천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대우주를 변함없는 법도에 따라서 수억만 년 움직여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모든 천체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자연히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실존하시는 위대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천성경 증복판 6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중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보이저 1호가 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게 언제 벗어났냐 했을 때 1년 전에.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은 오늘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중앙일보 이렇게 탑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물체 중에서 이렇게 태양계를 벗어난 최초의 물질이 바로 이제 보이저 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 보이저 1호에는 그 50여 개 국가의 그 말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혹시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지, 뭐 이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일본말로 사요나라, 짜이찌엔, 뭐 니헐로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50개 국가의 그 언어로 계속해서 이제 이 우주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이제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이 보이저 1호, 이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우주와 관련된 말씀과 참 연결이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분들도 전공을 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는 그 학문의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이 자연 만물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자연 과학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이나 아니면은 뭐 물리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자연 과학의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이 자연 만물 공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공부했거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고 식구님께서 흔들었는데 무슨 과예요? 생물학과. 예. 자연 만물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예, 표정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어요. 이렇게. 생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생물을 공부를 어렵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는 학문, 인문학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뭐 정치학도 있고 사회학, 뭐 또 여러 가지 유아교육과도 포함되겠네요. 우리 인문학 하면은 우리 또 경영학도 어떻게 보면은 또 경영에 있어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범위로 봤을 때는 또 인문학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또 인문학.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내 마음을 보여줘 우리 종교과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현진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공이 신학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는 학문이 또 이제 신학이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크게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를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연과학, 뭐 인문학, 이게 신학으로 크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세꽃 식구님께서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우리 그 1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전학을 왔어요.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 부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설봉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서울의 풍납 중학교. 하여튼 제가 다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름이 힘들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원래 전주에서는 팔복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하여튼 이 풍납 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왔는데 이제 그 가정환경조사서 보면 이제 그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교를 딱 적으니까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독교인과 같은.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막 꾸지람도 주고 필요 이상으로 막 혼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면 언제냐면 1989년입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네요. 1989년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무슨 화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수정액이라고 하는데 볼펜으로 쓰면은 이제 그 수정하게끔 흰색 어떤 액체를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봐서 놀랬던 게 서울에 오니까 똑딱똑딱 하더니 꾹 누르면은 쫙 하면은 수정이 되는 그러한 화이트라는 문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제가 뭐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놀아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또 외모 하니까 서로 막 친해지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혀 어려움 없이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데 친구한테 화이트를 빌려가지고 똑딱똑딱 저도 했죠,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싹 이렇게 조심스럽게 딱 이렇게 이제 틀린 곳을 이렇게 수정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하얀색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알겠죠? 꾹 눌러야지 꾹 누른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우리 생물 선생님께서 저를 뒤통수를 팍 치면서 에라이 촌놈아 이렇게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생물을 전공한다는 우리 세이고 식구님을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갑자기 팍 나네요. 제가 원래 세고 식구님이랑 옛날에 백마산도 가고 되게 즐겁게 많이 함께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촌놈이라고 했던 우리 생물 선생님, 네,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한 이 창조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절대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주를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주는 막연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순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수많은 모양으로 갖춰 나가지만 거기에도 하나의 주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도 공식상의 발달입니다. 수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도 공식을 연결시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문명은 공식상의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은 단위적 완성입니다. 단위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출발과 끝이 완전히 연결되어 맞아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많은 공식을 통한 결론은 전부 본연에서 제시한 이상의 길과 풀어서 돌아가는 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식. 그게 공식이 우리가 우리 수학 공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체에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통하는 이 전자와 전자 간의 거리, 중력,
우리 지구 자전의 기울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절대자의 존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까지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대부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지 생물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육지보다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만물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땅도 있지만은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바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심해, 그냥 바다도 아니고 심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근해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네. 하여튼 가까운 얕은 그런 바다가 있고 이제 심해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심해를 어디부터 보냐면은 한 200m부터 봅니다. 200m. 우리가 자주 먹는, 우리 김준식 군이 좋아하시는 그 있잖아요. 고등어, 그죠? 네, 좋아한다고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조현호 전도사님께서는 참치를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안 쪄가지고 나중에 살찌는 방법을 참치 깨늘을 다 따가지고 막 기름까지 막 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을 찌시려고. 근데 그러한 뭐 고등어, 명태, 뭐 이런 거북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얕은 바다에 있어요. 심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m 미만으로 이제 계속 가면 계속 가면은 엄청난,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깊은 바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혹시? 이 지구상에 보면은 가장 깊은 바다가 여기가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마리아나 그 심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일본, 우리 차이나, 코리아가 왜 없지? 큰일 나겠다. 하여튼, 예. 여기 이쪽에 이제 마리아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한 8,0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우리 인간이 발견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느 정도냐면은 11,000m입니다. 11,000m. 우리는 200m부터 심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11,000m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인간이 그 생물학자들이 파악한 생물의 종이 총 150만 개라고 합니다. 150만 개. 그런데 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 심해에는 몇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냐면 1,000만 종에서 1억 종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물고기. 예, 뭐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우리는 흔히 물고기, 참치, 명태, 뭐 고등어 하면은 어때요? 등 푸르는 생선. 아, 정말 맛있겠다. 근데 이 왠지 먹고 싶지는 않죠, 느낌이. 그죠? 이런 물고기도 11,000m가 아니라 한 500m, 1,000m에 살아요. 되게 무섭게 생긴. 근데 더 내려가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아직도 내려가지 못한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심해보다도 우리는 더 모르는 게 어디라고요? 아까 아버님 말씀에 우주를 더 모르죠. 그나마 심해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지만은 우주는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심해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우리 지금까지 육상동물 아니면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그런 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몰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힘에 의해서 지구가 갑자기 대폭발을 했고 우주가 팽창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주에 여러 가지 감마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시광선을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우주가 지금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는 빅뱅과 우주의 확대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주의 창조가 되겠죠. 지구의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빅뱅의 1초 뒤에 우주가 확대되는 속도가 1000억 분의 1이라도 작았다면 우주는 뜨거운 불꽃으로 다시 무너졌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아주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식구님 중에서 번개 맞아보신 식구님 계십니까? 예, 우리 효찬 식구님 하면 두세 번 맞았을 것 같은데. 아, 안 맞았어요? 예, 절대 안 맞았어요. 혹시 번개 맞아본 식구님 혹시 계세요?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중인 식구님 받으신 거? 예, 하여튼, 예. 평소에 약간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번개 맞을 확률이 근데 상당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4천만 명 중에서는 한 몇십 명 정도 맞았을 거예요, 번개에. 60만 분의 1이 번개 맞을 확률인데, 이거 100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하여튼 엄청나게 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PCW 데이비스라는 또 영국의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 중력, 또 4대 힘이 있다고 하는데 중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뭐 자기력이 있고 뭐 또 하나 있거든요. 전자기력 또 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중력, 일반적으로 이제 양력을 함께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10의 100승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까 이거 보면은 그래도 1000억 분의 1이면 좀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10의 11승. 근데 이거는 뭡니까? 10의 100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와는 또 별도로 또 이러한 중력의 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세한 지금의 보다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생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우주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구의 자전축, 그리고 행성들 간의 어떤 거리,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전자기력이나 전자와 서로 간의 그 힘들,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봤을 때 현재의 우주가 생길 확률은 결국 아무리 여러 가지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10의 500승의 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들이 겹치고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로 하는 모습입니다. 아, 저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하면 우리 성훈 식구님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박성훈 식구님께서 이때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참 부모님을 만나 뵈러 라스베가스에 2011년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상 이 라스베가스에는 많은 호텔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경험상 카지노도 했어요. 저도 하고 막 이렇게 재미로 했는데 우리 성훈 식구님께서는 완전히 올인하시더라고요. 아마 드라마에 많은 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병헌이 갑자기 딱 올인하니까 뭔가, 그죠? 근데 우리 성훈 식구님께서도 아주 잘하시고, 우리 그때 당시 갔던 이준 식구님 그때 좀 땄어요? 예, 많이 잃었죠. 아마 그 이후로 아마 학교를 잘 안 다녔던 기억이 나요. 식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트럼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얄 뭐라고 합니까? 플러시라고 하나요? 뭐 로얄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5, 6, 7, 8, 9 이렇게 나오면 거의 완전히 그냥 그 돈을 딴 겁니다. 5, 6, 7, 8, 9 이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 이게 스페어인가요? 스페어가 똑같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준 식구님께서 여기 카지노에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세 번째 9번, 10번까지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텔 측에서 이준 식구님을 아마 검문 검색을 할 거예요. 사기꾼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오면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열심히 양박, 피박, 고박, 하여튼 여러 가지 고스톱을 하시거든요. 그때 만약에 한 친척분에게 5광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한 패 7장 중에 5광이 다 들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이거 뭐 이상한데 이거? 근데 그 다음 판에 또 5광이 다 들어왔어. 패 10번을 했는데 다 5광이 들어왔어. 이거 완전히 5광 들고 막 던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죠? 이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힘, 즉 타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기 힘든 것이 지금
몇 번이나 계속 번갈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아주 미세한 가능성의 연속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흔적,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우주의 법도에 따라서 변함없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그렇거니와 태양 자체도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태양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 수천억 배나 되는 광대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자연히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실존하시는 위대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창조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